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네, 등급업 영어 특강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만성 피로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참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건강 어디가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저기 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척추 건강, 허리가 좀 안 좋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바른 자세가 가장 좋은 정답이겠지만요. 음식으로도 이 척추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슈퍼 견과류 호두를 권해드립니다. 칼슘과 칼륨뿐만 아니라 비타민 D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특히나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호두를 통해서도 바른 자세를 통해서도 이 척추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특강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생들 건강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몸이 재산이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챙겨 먹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관규 학생 어때요? 저는 일단 노량진 처음 왔을 때는 네. 거의 그냥 대충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네. 전화를 했어요. 네. 요즘에 좀 힘들다고 전화를 했는데 네. 어머니가 좀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뭘 주셨나요? 홍삼을 주셨거든요. 홍삼. 네네. 오, 알겠습니다. 홍삼. 다학생은 어때요? 저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과일이나 하다못해 과일 주스라도 마시려고 해요.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도 그냥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래요. 약을 통해서보다 음식을 통해서 사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학생 피부가 진짜 좋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험 생활을 하면서 혹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직장 생활에 일에 치이면서 몸을 챙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긴 레이스로 본다면 몸이 재산입니다. 꼬박꼬박 약도 챙겨 드시고 좋다는 음식도 챙겨 드시면서 긴 레이스에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긴 레이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가 영어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오늘도 알찬 영어 특강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준비한 것은 지금 수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었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지금 만들었죠. 우리가 뭘 가지고 만들었었죠? 바로 2016년 지방직 구급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2016년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에서 여러분 조금 연장선상에서 좀 더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은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거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수거 문제들, 수거들 여러분 평상시에 오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단어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단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마음 비우시라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그럼 도대체 그 폭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좀 입수하셔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요 4개의 경우도 전부 다 기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나 수거 문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 데서 또 나온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에서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 시험에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거, 전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문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테이크온이라는 거 일단 보기를 잠깐 먼저 보시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되죠. 지금 제가 4개 드린 것 가운데서 아마 제일 많이 출제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테이크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착수하다, 참 의미도 많죠. 동사는 참 우리 친구들도 동사고 공부할 때가 제일 고민스럽죠. 그죠? 네,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한두 단어 뜻만 기억하면 되는데 특히 이게 동사구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사구 같은 경우는 뜻이 참 많죠.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또 시험 문제 나올지 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란 말입니다. 가령 이거는 보시게 되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더테이크라고 해가지고 해서 주로 이제 착수하다. 어떤 일 따위에 착수하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로 다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이크 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2015년에 국가리 9급에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만 보기 중에 사실 나왔었죠. 어떤 태도 요런 것 따위를 또 취하다라고 해서 바로 요런 의미로 또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책임을 지다라고 해가지고 또 나온 적도 또 있었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이제 하이어라고 해가지고 해서 말입니다. 네, 바로 뭐냐면은 고용하다라고 해서 또 요것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동사원 사전 찾아보게 되면은 그죠? 동사원 사전 찾으면 뜻이 참 많죠. 그죠? 그리고 동사로는 그렇잖아요. 자체 요 한 단어와 한 단어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너무나 또 뜻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과도 잘못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뭐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5번 뜻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기출 문제 풀어보자면 보통 1번 뜻을 많이 생각해요. 1번 뜻을. 근데 시험 문제에서 꼭 1번 뜻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2번 뜻이 많이 나오고 3번 뜻이 많이 나온 데는 이럴 수가 사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기출 문제 조금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일에 책 같은 거 구입하시기 만일에 힘드시다라고 한단 말이죠.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도 뭐 국가직 9급, 뭐 지방직 9급, 뭐 경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 보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설해 놓은 자료들 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동사가 어려운 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메이드라는 건 메이크 만들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어프를 가지고 나왔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또 어떤 의미를 또 만들었을까? 우리가 메이크하고 어프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통 아니란 말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메이크 어프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제 달아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지 나올 때는 메이크 어프보다는 보통 메이크 어프 위드라고 해서 요걸 쓴 것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뭇을 가지고 달아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달아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크 우리가 만들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가다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라는 건 붙는 게 아니라 뭡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버렸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드니까 가지고 달아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요게 훔치다라고 나오죠. 그게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래서 make off with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요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뜻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죠. 가장 쉬운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방직 9급의 기출 살펴볼 때 뭐가 나왔었습니까? 바로 이제 어카운트 우리가 이제 4라는 거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사로 만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아주 처음에 만나는 아주 쉬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 나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참 힘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피갑이라는 게 원래는 글자 그대로 집어들다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집어들다가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그죠? 집어들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픽이라는 단어하고 업이라는 요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안 나올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 정답 3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영어 같은 데서 제 피갑 같은 경우에 요 의미를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제 사다란 뜻이 있습니다. 사다란 뜻이 있습니다. 뭐 퇴근한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오다가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 뭐 이럴 때 써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피갑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습득하다란 뜻입니다. 습득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갑이라는 것이 습득하다로 쓰였는데 바로 그런 의미. 근데 이런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줘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에 나온 거 보시다 온 말이죠. 이건 또 피갑이라는 것도 모두 있느냐? 늘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늘리다라는 뜻도 있고 경기 따위가 우리가 회복되다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많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습득하다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자, giveaway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give, 줬죠? 그리고 away입니다. 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저주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것은 기부하다라고 해서 가끔 요것은 contribute로 나올 때가 조금 있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줘버리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지만은 요것은 이제 기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목절 좀 보셔야 되겠죠. 체스라는 경기를 자 뭐한 이유로 이렇게 됐죠. 뭐한 이유로 불과 뭐예요? 3년이 지났다 그랬죠. 우리가 요는 it has been 요거 since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뭐만지 얼마 되다 이제 그런 구문이죠. 보통 요거 현재 완료 많이 안 쓰죠. it is 보통 since라고 해서 우리가 it is since 구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it is 기간 그리고 si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체스 경기를 익혔다, 습득했다. 그런 이유로 바로 뭐라고요? 3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 문장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 않죠. 동사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그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사고들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서 하나씩 익혀주시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카운트 4라는 것이 바로 작년이죠. 16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개 빈칸 주고서 빈칸에 알맞은 게 뭐냐 그래가지고 어카운트 4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카운트 4를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설명하다의 뜻하고 그리고 이제 차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또 그럼 뭐냐 지금 동사구를 또 물어보는데 말입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동사구 하나가 하나의 뜻만이 아니라 참 많다란 말입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요 가운데 제일 그래도 낯이 익은 게 뭐가 있습니까? 캐리아웃. 몇 번이? 2번. 2번 캐리아웃. 그렇죠. 4개 가운데 그래도 캐리아웃이라는 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조금 수월하게 보시는 그러한 수고가 되죠.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수행하다라는 뜻이고요. 거의 대개가 이것은 수행하다 뜻 이외에는 거의 의미가 쓰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요령이에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지금 물어본 이유도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빈칸 2개를 줬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의미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캐리아웃은 그 중에 하나의 뜻, 즉 수행하다 이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지워나가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 풀 때 속어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1, 2, 3, 4번 딱 찍어서 갈 수도 있지만 모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대체 우리 친구들은 뭐냐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러한 문제풀이 한다는 거죠. 바로 속어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take라든지 아니면 make라든지 bring이라든지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의미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구에도 의미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내공이죠. 내공이죠. 이렇게 좀 내공이라는 건 좀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 우리 흔히 그 조금 오래 하셔가지고 장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좀 내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평상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효과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 조금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익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뭐 지금 뭐 2번을 제해놓고선 1번, 3번, 4번은 진짜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지금 잠깐 의미를 한번 보게 된 말입니다. 늘상 있는 살짝 속삭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예, 그런 속삭임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뭐 할 수 없었느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뭐 할 수 없었느냐. 서로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속닥속닥 이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는 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will이라는 요 단어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will은 명사로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의지란 뜻하고 유언장이란 뜻이 있죠. 바로 그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의지라고 쓰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서 유언장으로 쓴 겁니다. 그럼 유언장을 뭐 하다? 우리가 추론한 다면 당연히 유언장을 뭐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작성하다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 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정도. 그리고 여기서 유언장을 작성하다.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 의미.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뭔지 감 잡히시나요, 우리 친구들? 3번입니다. 네, 그죠? 3번입니다. 자, make out입니다. 자, 우리가 make out이라는 게 참 뜻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이해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understand 정도. 요런 정도로 해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놈이 되겠죠. 요것이 되고요. 근데 메이크아웃이라는 것이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요 놈이 이제 그 프리텐드라고 해서 뭐뭐 인체하다 요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뭐뭐 인체하다 요걸로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메이크아웃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뭐 작성하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작성하다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feel 이렇게 해주고요. feel up 정도 아니면 feel out 정도, feel in 정도 요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eel이라는 게 원래 채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채우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건 더 전부 다 채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뭐 비슷하게 작성하도록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좀 많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 3번이 요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 1번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대체로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 따위를 차지하다라는 뜻. 요거는 여러분들 사전 찾으면 진짜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딱 그런 얘기를 하면 테이크아웃 다 필요 없다. 사전 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딱 두 가지만 생각하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하다. 그리고 시작하다. 그러니까 새로이 시작하다, 취미를 시작하다, 어제 했다가 중단했던 걸 다시 시작하다. 어쨌든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거의 되면 시작하다로 거의 대개가 귀결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 bringup이죠. 이 bringup이라는 게 2014년이죠. 사회복지에서 전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요. bring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가져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bring up 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의미를 보통 여러분들이 그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요 bring up이라는 요놈은 말입니다. up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에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은데 말입니다. 대체로 raise 정도의 의미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raise라는 게 원래 이제 들어올리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기르다라는 뜻이 있죠. 바로 양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보통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 사복에서 전문제 나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꺼내다, 화제를 꺼내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전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바꿔 쓴다면은 우리가 인트로듀스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또 인트로듀스는 여러분 소개하다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아니라 원사를 안으로 가져오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이야기 따위를 꺼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요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전문제 대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제 기출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출을 보시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휘 집을 외운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만일에 굉장히 공부하신 지 상당히 오래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쌓아줘야 되는데 어휘만 많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동사구는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온다? 이건 돌아서면 헷갈립니다.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예요? 기출문제에서 하나씩 습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동사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 틀이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셔야지 동사구 자체, 동사구만 모여있는 책을 많이 구입한다? 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뜻으로 나올지 모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놓고 보시다 보면은 야,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네요. 네. 자, 이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봤습니다. 세 번째, 자, 요거는 자, 뭘까요? 조금 나름대로 보면은 어느 게 그래도 좀 제일 눈에 익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이제 캐리 아웃이라고 있었는데 캐리 온이 있습니다. 의미가 좀 비슷하죠? 온이라는 것의 요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요. 온이라는 게 약간 계속,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걷다, walk, 온이죠. 계속 달리다, run, 온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계속의 의미를 좀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3번의 콜온입니다. 요거 콜온. 자, 우리가 이제 콜하면 보통 전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온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콜온 하면은 방문하다나 아니면 요청하다. 요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사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를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2번 트레이드 온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트레이드 하면 우리가 무역이라는 거를 보통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선수들 간에 어떤 그 트레이드가 있다. 뭐 어떤 거래가 있는 거죠. 막 교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이 트레이드 온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 바로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바로 7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바로 그놈이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꽤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지금 온을 받았는데요. 자, 나중에 여러분 말이죠. 참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거를 외움에 있어서 온하고 어퍼는 사실 같은 겁니다. 예, 나는 온으로 외웠는데 갑자기 어퍼인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표현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무슨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을 하는데 보통 안 좋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악용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abus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A자입니다. 맨 앞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전자칠판 쓰기 조금 낯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안 좋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로 이게 이용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보통 안 좋은 거죠. 욕하다라는 뜻도 있고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안 좋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만히 보면은 이제 play on. 요것도 이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play가 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요것도 이용하다는 뜻이 있고요. 자, 혹시 여러분이 혹시 이 단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impose라고 해서 이 단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강요하다라고 보통 하는 거죠. impose라는 단어가 보통 강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요것이 이제 on을 받아버리면 요게 또 이용하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근데 이용하다인데 보통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다라고 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on 대신 upon 쓸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말이죠. 의미가 비슷해 버리면은 우리가 함께 쓰는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공통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요건 쉽진 않습니다. 요건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좀 모아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훨씬 더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좀 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이용하다 그랬는데 말이죠. 자, 요거 capitalize on도 요것도 이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7급의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네, capitalize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capitalize o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건 좋게 이용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캐시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캐시라는 게 또 뭐냐? 현찰 돈 아닙니까? 그죠? 돈, 캐시. 많으면 좋죠. 자, 요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좋은 쪽으로 이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뭔가 모아서 놓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별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선생님 좀 하실 일입니다만 앞으로 보시면서 좀 이런 것에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아요. 전에 트레이더를 이용하다라고 했는데 플레이온도 이용하다네. 이거 뭔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은 그게 바로 언어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언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차가 서로 있을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언어 감각이라는 건 사실상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영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영어를 아마 제가 보기엔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그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뭐 30대나 40대 아마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말입니다. 좀 오래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언어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생각 나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거냐 아니냐 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네 번째 stumble upon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upon이나 on은 같은 겁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stumble이라는 거 원래 이제 지나가다 우리가 툭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stumble upon.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2015년에 9까지 9급에 나왔었던 요 hit on, hit upon 요거하고 여러분들 같이 좀 볼 수도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2015년에 이거 뭘로 나왔었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연히 생각이 떠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연히 떠오르다.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stumble on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생각이 떠오르다 또는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보시면은 1997년에 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어떤 과학자입니까? 바로 찰스 무어라는 이러한 과학자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뭐를? 하나를 말입니다. 뭐 중에 하나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뭐 중에 인류의 가장 쇼킹한 아주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 이것을 바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과 우연히 맞닥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름대로 살짝 이것이 우연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동사고 조금 나름대로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 감안하셔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중심, 핵심 이런 것은 바로 뭐였었느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동사구는 조금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골자였었고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사구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는 척추 건강에 좋다는 슈퍼 견과류, 호두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끝나면서는 그렇다면 손목, 손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장이든 수험생이든 손목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컴퓨터도 오래 하시고 글씨도 오래 쓰고요. 물론 손이나 손목을 안 쓰고 좀 가만히 쉬게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좀 챙기자고요. 자, 홍삼을 추천해 드립니다. 혈관 생성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홍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즘 손목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홍삼 꼭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영어 특강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